여자의 3대 욕구 바로 알아볼게요.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잘 충족시켜주면 진짜 여자 꼬시기가 전보다 몇 배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의 욕구를 잘 알면 여러분을 꼬시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존경받고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죠. 또 게임이나 다른 취미처럼 개인 시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났는데 나는 오빠를 존경한다, 멋있다 이러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오빠 롤 다 하고 연락해 이러면서 개인 시간까지 존중해주면 다른 여자보다 훨씬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반대로 여자의 3대 욕구를 알면 와, 이 남자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여자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3대 욕구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논란이 끊는걸. 이게 여자가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랑 여자랑 사고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재밌는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는 독립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관계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독립형 세계관은 세상하고 나랑 별개로 보는 거고 여자의 관계형 세계관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해 볼게요. FPS 게임 같이 1인칭 10종으로 누가 걸어가는 이미지를 보면은 남자는 내가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풍경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했어요. 부족사회에서 뭐 권력을 쟁취한다든지 뭐 사냥하러 밖에 나가야 된다든지 여자한테 뭐 대쉬를 한다든지 말이죠.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사냥하려 오면 받아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거죠. 부족사회에서 여자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이고 받는 게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여자를 만날 때든 헌팅을 한다고 했을 때든 여자가 주도적으로 말을 걸거나 뭐 고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남자가 주도적으로 다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외부 탓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버스를 탔는데 한국 꼬마들이 엄청 떠드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떠들길래 제가 거기 부모님한테 조용히 좀 시켜달라 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상을 했어요. 아, 저 아줌마 무조건 남 탓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한테 저 아저씨가 조용히 하래 라고 하면서 조용히 시키더라고요. 이게 사실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으면 애초에 시끄럽게 굴게 두지 않았을 거지만 혼낼 때도 너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거예요. 이 아줌마도 속으로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구는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굳이 남들이 뭐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서서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외부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저 아저씨가 조용히 하래 라고 하면서 액션을 취한 거죠. 이렇게 여자는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고 수동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남자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도 이거 사줘라고 안 하고 이거 예쁘다 라고 돌려 말하잖아요. 물론 남성 호르몬이 많거나 어렸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똑똑한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튼 여자라는 생물은 이런 성향이 있고 남자가 리드를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자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함? 바로 여자가 남 탓할 거리를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백을 할 때 탓할 거리를 주면은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내가 진짜 잘해줄게. 딱 3번만 만나보고 별로면 그때 안 만나도 돼 라고 여자가 탓할 만한 거리를 주면 되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마음이 덜 있어도 이렇게 탓할 거리를 주면은 고백 잘 받아줘요. 여자는 수동적이라서 아,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만나볼까? 3번만 만나볼까? 헤어지면 되니까 이렇게 리드를 당하는 거죠. 이게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도 똑같아요. 그 여자친구나 썸녀랑 외박을 하려고 할 때 단골 멘트 있잖아요. 손만 잡고 잘게. 이게 실제로 먹히는 이유도 여자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솔직히 뭔 손만 잡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명분이 있으면 뭔가 최면에 걸리듯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주도적으로 이 남자랑 오늘 외박을 해야겠다, 스킨십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 얘가 손만 잡자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강하게 리드를 해주고 명분을 주면서 탓할 거리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귀게 되면 여자도 여러분한테 점점 더 정이 들면서 더 좋아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을 때 남자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반면에 여자는 임신을 한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원시시대 때 남자랑 함부로 관계를 했다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도망가봐요. 혼자 애 키우다가 애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 인간을 깐깐하게 보는 심리가 진화했습니다. 이 남자가 잠자리만 하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외국에는 이 쉬워 보이지 않는 심리를 칭하는 안티 슬럿 디펜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있을 정도죠. 외국에서도 남자 여자가 똑같아요. 남자가 우리 집 가서 넷플릭스 보러 갈래? 이러면 여자는 I'm not that kind of girl.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매력도 당연히 보지만 남자의 신뢰감을 봐요.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남자의 신뢰감을 보려고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를 볼 때 신뢰감을 많이 보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10번 찍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가볍게 만나는 여자는 뭐임? 물론 남성 호르몬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신뢰감보다는 매력을 더 보지만요. 그러면 신뢰감을 보는 여자는 어떻게 꼬셔야 함? 여자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먼저 여자한테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친한 척하면 수상하죠? 왜 나한테 친한 척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호감이 있다, 좋아한다 표현을 한다면 여자 입장에서 왜 내가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문을 해소하면 좋겠죠. 내가 너를 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진정성 있게 설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여자들은 이래서 싫은데 너는 이래서 좋다.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너는 딱 그래서 좋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표현해주는 거죠. 이런 진정성 어필을 잘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자 경험 많은 남자들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가 여자를 보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소심한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나는 INFP 같은 여자는 싫어한다. 너같이 자존감 높은 여자가 좋다 라고 하면서 진정성 어필을 하죠. 여러분도 한번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학원이 발달한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뭐 피부가 까만 여자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저는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를 쉽게 보지 않는다, 너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자들 중에 나는 남자가 내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해주면 좋더라 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여자를 좀 공주 대접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여자한테 쩔쩔매고 막 여자한테 매달리라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진정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보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찔러보고 어떻게든 한번 잡으려고 여미새 눈빛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좀 진지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뭘 해야 함? 일단 여자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자가 뭐 도넛 좋아한다고 하면은 한번 사다 주고 도넛 맛있는 곳 찾아서 링크 보내주고 다음에 여기 갈까?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보내도 좋고요.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내가 잠깐 흘러가듯 얘기한 거를 기억해 주는구나 다 압니다. 완전 여자가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급이 높은 게 아니라면 이 정도 진정성만 어필해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남자가 없거든요. 여자들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임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여러 명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자는 한 남자를 오래 만나고 싶어요. 남자의 정자는 계속 생산되고 여자의 난자는 평생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르몬상으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오토바이 같이 막 위험한 거를 왜 타냐면서 잘 안 타죠. 반면에 남자들은 헬멧 벗고 타는 경우도 많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제외지만요.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게 좀 이런 위험을 즐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위험할 것 같은데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몸에 나쁜 거나 위험한 걸 잘 안 합니다. 담배도 잘 안 피죠. 막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러면 말리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꼬실 수 있음? 쉬워요. 정착할 만한 남자인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이 남자는 믿을만하다, 이 남자는 비전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 돼요. 여러분이 현재 별 볼 일이 없더라도 좀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나는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런 비전 있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여자는 남자의 통장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기세를 보고 매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느껴지면 결혼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쉬워요. 공부를 꾸준히 하든 운동을 꾸준히 하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정착하고 싶어하는 여자들한테는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맛집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음에 먹으러 가자, 우리 연말에 뭐 하자, 발렌타인 때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죠. 아 얘랑은 이때까지도 만나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 크게 관심 없는 모습을 연출하면 좋아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게 이제 여미새, 일명 여자의 미친 새끼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자를 좋아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어 한다 해도 이런 느낌은 안 보여주시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아 얘랑은 오래 못 만나겠다, 아 얘는 매력은 있는데 너무 여자를 밝힌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애초에 거르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여자를 봤을 때 아 이 여자가 전에 했던 연애들도 오래 만났고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다 했을 때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가 뼈를 묻은 자리다, 정착할 만한 남자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 유혹할 확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네, 오늘은 여자 성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욕 많은 여자 특징, 성욕 많은 여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똑똑한 여자가 개방적인가, 그리고 성욕 많은 여자 나이, 마지막으로 여자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법까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성욕 많은 여자 특징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어깨가 넓은 여자는 성욕이 많습니다. 이건 시미켄 형님도 인정한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여자도 어깨가 발달을 해요. 이 어깨가 넓은 여자들 대부분이 성욕이 높은 거죠. 여자들이 성에 보수적인 이유가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 가장 커요. 우리가 여자친구랑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그런 두려움이 적습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가 불안을 덜 느끼게 하거든요. 남자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전 여자친구 중에 성욕이 많았던 여자를 떠올려 보면 어깨가 넓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좀 남자 같거나. 저도 생각해보면은 얘는 성욕이 높다 하는 여자들 10명 중에 8명은 육덕진 느낌이거나 몸은 말랐는데 어깨만 넓거나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문이 야식구리하게 난 저 여자는 좀 쉽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여자들 보면은 목소리가 좀 저음해 걸걸하고 성격도 좀 화이팅 넘치고 그러죠. 남성 호르몬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 거랑 성욕은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술 좋아하는 여자들이 성욕까지 높고 개방적인 확률도 높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여자가 술자리뿐만 아니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일 출근인데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마셔요. 보통 걱정이 많고 자기절제가 되는 여자면 내일 일이 있으면 술을 안 마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빠꾸 없는 성질을 가진 여자들은 좋게 말하면 즉흥적이고 개방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제력이 없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남자랑 잠자리 하는 것 정도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제력도 없고요. 같은 이유로 담배를 피는 여자나 문신 있는 여자들도 개방적일 확률이 높죠. 건강이나 사회적 시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니까요. 술 마시는 성향을 보면 이렇게 여자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술 자체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술에 취하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좋아해요.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여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스킨십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뭐 술자리 좋아하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랑 합석할 확률도 높고 잠자리를 갖게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인사불성되고 취해서 길거리에 늘어놓고 이런 여자는 여자친구로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제 경험상 진짜 제 여자친구였든 아니든 100% 사고를 칩니다. 술 먹고 막 남자 찾고 이래요. 다음은 여자 성욕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성욕이 많으면 쉬운 여자라는 오해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성욕이 많으면 쉽다. 아닙니다. 성욕이랑 쉬운 거랑은 별개예요. 성욕이 많은 거는 말 그대로 자주 야한 생각이 든다. 자주 하고 싶다. 이런 거고 개방적이라는 거는 남자랑 잠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오픈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 번 할 수 있지.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욕이 많아도 나는 첫 만남에는 안 해. 이러면서 스킨십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겨야 스킨십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반대로 그닥 성욕이 없고 그닥 잠자리 할 때 좋아하지도 않은데 개방적일 수는 있어요. 그냥 남자친구가 하자고 해서 의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좋진 않은데 남자들이 하자고 하면 오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욕 많은 여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왜 성욕 많은 여자는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 기가 셉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들은 기가 세요. 이런 여자들과 스킨십을 하려면 적어도 편한 사이는 돼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기가 세서 찍어 누르진 못해도 기죽어서 찐따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여자들 앞에서 쫄기가 쉬워요. 두 번째로 성욕이 높은 여자들은 보통 남자 보는 눈이 깐깐합니다. 성격도 개방적이고 털털하고 노빠꾸다 보니까 이미 남자 경험이 많고 파트너가 있던 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만날 거 다 만나봐서 질리는 경지까지 오른 여자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성욕이 많고 심지어 개방적인 여자, 즉 그냥 쉬운 여자도 좋은 밤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만 있으면 쉽게 스킨십을 허락해줄 여자가 세상에 많지만 여러분 앞에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는 사람은 다른 남자들도 다 알아채고 빨리 낚아채가기 때문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학벌이 좋은 여자일수록 개방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개방적이려면 방어 기제가 적어야 돼요. 보통 여자들 보면 자꾸 남자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나를 쉽게 보는 거야? 이러려고 나 만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남자를 짜증나게 하죠. 이런 방어 기제가 적은 여자들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욕이 높고 들끓어도 자존감이 낮고 방어 기제가 높으면 스킨십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똑똑하고 성격에 모난 데 없는 여자들,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이 개방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대로 좀 무시당하는 거에 예민한 여자들이 보수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무조건 똑똑하다고 개방적인 건 아니지만요. 여자는 언제 성욕이 많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남성 호르몬 많은 여자들 있죠. 보통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20대 초반이 전성기입니다. 남자랑 비슷해요. 남자도 20대 초반이 전성기죠.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런 여자들이 20대 후반쯤 돼서 대화를 해보면 나 왜 이렇게 성욕이 줄었지? 이런 남자 같은 말을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여자분들은 30대가 막 돼서 성욕이 끓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20대 중후반에 연락했던 여자가 갑자기 30대 돼서 연락 오는 경우 엄청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알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데려가서
거의 다 성공했었는데 제가 그때 서툴기도 해서 아무것도 못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끊겼죠. 근데 그 누나가 30대 초반이 되니까 연락이 와요. 뭐 하자는 건가 싶었죠. 근데 결국 만나서 제가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누나 그때는 뭐 그렇게 안 해주더니 왜 지금 와서 이러냐, 누나도 30대 돼서 성욕 오른 거냐 장난치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이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20대 중반 여자랑 잘 되고 있었는데 실패하면은 몇 년만 기다려보세요. 거짓말처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2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로맨스를 느끼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자가 개방적이고 성욕이 많아도 로맨스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여자한테 꽁냥꽁냥한 기분은 느끼게, 그 순간만큼은 그 연애 느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개방적이고 성욕이 높아도 자기를 여자로 보고 소중하게 안 대해주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는 여자의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파트너 비슷한 여자애가 있는데 얘도 그동안 10번은 넘게 만나서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술에 취하면은 막 먼저 보면은 뭐 오빠를 덮칠 거다 이러는데 술이 안 취한 맨정신인 상태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척을 하고 데이트를 안 하고 스킨십만 하려고 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나를 되게 술집 여자처럼 대한다, 나를 쉽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지만 내로남불이 심하고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트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연애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여자랑 라면 먹고 갈래 하고 싶으면은 그날만은 사귀는 느낌을 주는 게 쉬워요. 아시겠죠? 2번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성욕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이 딱 되면 성욕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나 인스타그램 야한 사진들에 약한 거죠. 근데 여자는 분위기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한 분위기, 아니면 남자가 사랑한다, 예쁘다 라는 말을 해줬을 때 성욕을 느낍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술을 좀 곁들이세요. 이 술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습니다. 여자인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성적인 얘기도 자주 해요. 자기가 어쩌다가 아는 오빠랑 잤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열에 9은 술 먹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술이 문제다 이러죠. 여자랑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으면 술을 마셔야 돼요. 분위기 만드는 법 2번째, 둘만의 장소로 가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랑 뽀뽀하려고 하면은 남들이 보면 어떡해 막 이러죠. 그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보는 데로 가야 돼요. 차 안도 좋고 코인 노래방 구석자리도 좋고 어디 건물 계단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각자의 집이죠. 모든 역사는 집에서 술 한잔 하다 갈까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이제 제 여자 지인들도 보면은 술을 누구네 집에서 다 같이 먹다 그 오빠 빼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술 그리고 둘만의 장소,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콘돔을 안 끼려고 한다? 그러면 100% 바람이에요. 여자가 너무 천사같이 착하다? 그래도 의심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람 피는 여자의 특징 5가지입니다. 술을 좋아한다, 갑자기 핸드폰을 숨긴다 같은 뻔한 내용 빼고 한국 남자 대부분은 모르는 특징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내용만 아시면은 앞으로 이상한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서 시간 쓰고 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 피는 여자, 그리고 결국엔 남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 특징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남자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특징들 알아보겠습니다. 바람피는 여자의 습관 첫 번째는 과장하는 습관입니다. 과장하는 게 뭐임? 과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아는 과장 말고도 허세가 될 수도 있어요. 있어 보이게 괜히 영어 쓰면서 말하는 여자들 있죠. 또 내 친구 진짜 예뻐 했는데 막상 봤더니 안 예쁜 경우도 있죠. 이런 과장도 있습니다. 또 뭐 말만 하면은 아 진짜 대박이라니까 완전 엄청 구하기 힘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게끔 하는 여자들이 과장하는 습관이 있는 여자입니다. 특히 뭐 본인 관련된 것들, 또 본인이 힘든 것들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해요.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자들이 실제로는 거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먼저 과장하고 부풀리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일단 재밌어요. 또 여러분에게 플러팅 할 때도 과장을 해요.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을 구워 삶아버릴 수가 있어서 쉽게 여자한테 홀리게 되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과장이랑 바람이랑 뭔 상관임? 과장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고 인정욕구가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하면 될 거를 굳이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는 말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말에 힘을 싣고 싶어서 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계속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채워주느라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쨌든 과장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보다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또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충동성, 특유의 욕구불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객관적인 사실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계가 애매한 여자들은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펴도 된다 안 된다의 경계도 결국 넘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과장을 자주 하는 여자들은 빠르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달콤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면서 나도 매력적인 여자구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과장하는 습관과 함께 지금 바로 말씀드릴 이 습관까지 있다면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바람피는 여자의 습관 두 번째는 내가 더 화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대화법을 쓰는 여자입니다. 그게 뭐임? 말할 때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얘기 들어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여자예요. 술자리 가면은 막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끼어든 다음에 꼭 자, 들어봐. 내가 진짜 팩트를 말해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려는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걸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바람기랑은 무슨 상관? 일단 이런 대화법을 쓰는 여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머릿속에서 내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보다 최소 5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연락이 한 6시간이 안 돼서 자기를 불안하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자기는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복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그랬잖아 하면서 합리화가 됩니다. 어떤 방송에서 아줌마들이 나와서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들끼리 바람 피는 거는 여자를 외롭게 한 남편 탓도 있다, 이딴 말 하더라고요. 이런 자기 합리화 나중에 보기 싫으면은 애초에 걸러야 됩니다. 어떤 말투를 조심해야 함? 말 끊고 본인 얘기 나불거리는 거는 당연히 그러시고, 특히 모르는 일만 있으면은 전에 내가 그랬지, 내가 맞다고 했지, 이렇게 자기가 맞았다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 감정은 아무도 이해 못해, 내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니까,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거르는 게 좋아요. 특히 술 먹고 나서 더 자기 주장이 세지고 말투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여자들이 술 먹고 바람 피는 거예요. 요즘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죠. 도파민을 굳이 비유하자면 연료 같은 거예요. 타고나게 자극을 더 많이 줬는 사람들이 있죠. 여자들 중에 진짜 심할 정도로 집에만 있는 집순이가 있는 반면에 주에 5일 이상을 술 먹을 정도로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필요한 자극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릴 있는 자극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스릴을 즐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단의 영역을 탐하는 여자들이 주로 바람을 핍니다. 그냥 술 먹는 거 좋아하면 자극을 줬는 거니까 걸으면 됨? 아니요, 즉흥적인지를 보는 게 좋아요. 즉흥적이라는 게 계획을 안 세운다, 게으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면 말고라고 하면서 실패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무모한 게 되는 겁니다. 특히 관계를 할 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콘돔 없이 하는데 별로 상관을 안 한다? 나중에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계획 없이 하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여자의 본능 중 하나인데, 그런 경고장치가 고장이 나 있는 여자죠. 바람을 피든 뭘 하든 그때도 두려움이 없을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구별함? 일단 이런 여자들은 뭘 하든 쉽게 실증을 냅니다. 취미도 쉽게 바뀌고 친구들도 오래된 친구가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데 빨리 진료한다면은 걸을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소시오패스 특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람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어떤 행동을 함? 일단 대표적으로 남자가 계속 돈을 쓰게 하는지를 보세요. 밥 먹는데 계속 남자한테 얻어먹는다. 이거는 밥을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거고요. 남자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소시오패스의 신호죠.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 소시오패스기가 있는 여자들은 뭐만 하면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가 좀 그래서, 다른 애가 잘못해서, 이렇게 남 탓이 습관이 돼 있는 여자는 바람필 확률이 정말 높아요. 여러분이랑 사귀다가 바람펴도 자기 탓이 아니거든요. 또 주변 친구들을 잘 챙기는지도 살펴보면 좋아요.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끼는 행동을 하는지 보면 좋습니다. 그게 뭔 상관임? 평소에 성격이 안 좋고 더럽고 뭐 해도 자기 사람한테는 잘한다는 마인드가 있는 여자들은 바람은 잘 안 핍니다. 반면에 주변에 사람은 되게 많고 인맥도 넓은데 막상 의리 있는 행동을 안 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바람 필 확률이 높아요. 도파민 때문에 어찌저찌 인간관계는 넓게 만들어 놨지만 막상 자기 사람은 안 챙기는 거거든요. 바람 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또 이런 사람 말고도 사람을 자신을 과시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기가 누구랑 친하다느니 하면서 그 사람 들먹거리면서 자랑한다든가, 조금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 연락하는 거랑 똑같이 결국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자기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혹은 보여주기식으로, 아니면 성욕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도구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람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은 자기 맘대로 바꿔 끼거나 이것저것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결혼해도 괜찮을 정도의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애착 유형이 뭔지 간단히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관계, 연인관계를 맺는 애착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자세히 나누면 더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안정형은 인간관계, 연인관계에서 안정적인 제일 건강한 유형입니다. 불안형은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스타일. 회피형은 회피를 하는 유형이죠. 친밀한 관계보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독립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중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피는 유형은 누구일까요? 딱 봐도 안정형은 아니네. 네, 맞습니다. 바람 필 확률이 제일 높은 유형은 불안형이에요. 불안형이 정확히 뭐임? 강아지로 치면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죠. 주변에 항상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계속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거나 관심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유형이죠. 인스타 중독자 같은 여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쁨 받으려고 바람피는 거임?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지만 나중에라도 없어질까봐 걱정을 해요. 즉,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를 못 견뎌하기 때문에 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환승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심리학 용어로 이제 현재 안식처를 하나 두고 예비 보험을 들어놓는다 해서 이중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구분함? 일단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하게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연락이 늦는 것에 너무 예민해하거나 계속 의존적이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모르는 불안형 여자를 구별하는 의외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착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임? 너무 바보같이 착한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불안형 여자들은 사랑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든요. 자기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착한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자기 희생을 하고 상대방 위주로 생각하고 맞춰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불안형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을 핌? 이런 여자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중 가서 억누른 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바람 펴도 돼 라고 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죠. 보통 자신을 너무 희생하면서까지 착한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있다 이러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은 여자를 리드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리드는 일로 와, 해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여자랑 인스타 마팔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물어보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여자 리드를 못해요. 오히려 여자들한테 리드를 당하죠. 자고로 남자라면 여자를 리드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돼요. 리드를 잘하면 뭐가 좋을까요? 오늘 배우시게 될 리드를 잘하면 여자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요. 여자가 좋아하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고백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스킨십 진도도 더 나갈 수 있고 여자를 우리 집에 부를 수도 있어요. 리드는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드하는 남자를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리드 그거 어려운 거 아님? 이번 영상만 보면 리드 진짜 쉬워질 거예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리드를 못한 이유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고 리드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본성을 이용해서 쉽게 리드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리드법을 미리 배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해주시는 편집자분인데 최근에 자취방으로 여자분들 데려와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지금까지 리드를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자를 몰라서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같다고 생각해서 리드가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남자랑 달라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한다든지 화장실을 꼭 같이 간다든지 밥 먹을 것도 아니면서 언니 다음에 밥 먹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여자가 뭔지만 알면 쉬워요. 대부분의 여자는 리드당하기 정말 쉬운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썸녀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자한테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스멀스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자가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하지? 그러면 뭐라고 설득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드를 못하는 거예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볼게요. 남자랑 여자랑 술 먹다가 헤어지는 상황이죠. 그러죠 뭐. 근데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관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모텔 가자고 하는 건데 개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택시비 하나 여간비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자도 넘어가요. 봐봐요. 말이 안 되죠. 정리해보면은 택시비가 여관비보다 비싸니까 여관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숫자로는 말이 되는데 왜 이런 설득에 넘어가나 싶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은 설득에도 잘 넘어갑니다. 여자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다단계에 속는 경우도 있고 피부 건강에 거의 도움 안 되는 먹는 콜라겐 같은 걸 사서 먹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여자는 남자보다 리드를 잘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원시 시대 때 남자는 사냥을
하고 여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 같이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아기도 같이 키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갈등 같은 거를 회피하는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득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공감 능력도 더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감정의 설득을 잘 당하고 특히 여자는 갈등을 피하고 좋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설득을 더 잘 당한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자를 리드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여자를 리드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리드는 일로 와, 이거 해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서 여자랑 인스타 마팔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만들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여자랑 인스타 마팔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진짜 리드는 거절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여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마팔하자고 하고 그렇게 인스타 마팔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여러분이 타겟으로 하는 여자랑도 마팔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리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도 너 나랑 오늘 같이 자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둘만 있는 공간으로 가야겠죠. 제일 좋은 건 집이나 모텔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 모텔은 어떻게 데려가는 건데? 아까 영화 장면 보면서 모텔 데려가는 장면 봤죠? 이 경우에는 어떤 설득법을 썼을까요? 유명한 설득의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패티와 코피오라는 사람들이 인간이 설득에 어떻게 당하는지 연구를 했어요. 설득은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당한다고 합니다. 나랑 관련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관련이 별로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충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구매같이 내 지갑 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엔 꼼꼼하게 따져보지만 한 달에 몇만 원 하는 헬스장 등록할 때에는 그냥 기구가 뭐 있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고 뭐 집에 가깝냐 뭐 예쁘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패티와 코피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엔 중앙 경로 설득, 즉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주변 경로 설득, 즉 메시지보다는 외부 요소, 뭐 감성적인 요소나 말투, 매력 등으로 설득을 당한다고 합니다.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설득당하고 나한테 덜 중요한 거는 대충 설득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아까 영화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택시비보다 여관비가 싸니까 여관에 있다 가자고 합니다. 오늘 밤 같이 있자는 걸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여자가 아무리 설득에 잘 넘어간다지만 여자가 남자랑 같이 있는 건 본인이랑 관련이 높은 거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논리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넘어가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설득 방법, 리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건데 여자를 설득할 때에는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됩니다. 즉 중앙 경로의 문제를 마치 주변 경로의 문제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여관 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랑 오늘 같이 있을래요? 아니면 저랑 오늘 합체하실래요? 라고 했으면은 여자가 이제 고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죠.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경우에는 중앙 경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택시비가 비싸니까 여관으로 갑시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감정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진짜 여관이 싸네? 라고 생각도 스멀스멀 들면서 비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여자도 원했을 수도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제가 직접 여자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만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집에 데려가는 건 누가 봐도 남자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만 아니 아이스크림만 먹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일단 집에 들어오게끔 만드니까 결국 성공을 한 거죠. 중요한 거를 별거 아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달래듯이 말해주면 실제로 통합니다. 이렇게 달래면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를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자동차를 팔 때에도 이게 몇 기통이고 몇 마력이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설득하면 좋아요. 수치적인 정보를 받으면 논리적으로 비교하게 되지만 이 차 요즘 진짜 많이 타요. 이 차 타면 여자들이 막 줄 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설득에 동의하는 게 별게 아니다. 혹은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훨씬 쉽겠죠. 여자한테 설득할 때 포인트는 여자가 골똘히 생각하지 못하게 이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구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여자친구랑 스킨십 진도를 나갈 때 사귄 지 별로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정도면은 빠른 축에도 못 낀다. 사귄 첫날에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허락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자를 리드하고 설득하려면 별게 아닌 것처럼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설득하려고 하면 여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 여러분이 가볍게 별거 아닌 듯이 생각을 해야 여자도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여자를 리드하는 법을 알아보면서 사람은 비논리적인 설득에 잘 넘어간다. 특히 여자는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아도 넘어간다. 물론 호감이 있어야겠지만요. 또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하기, 그리고 설득의 원리 두 가지로 중앙 경로 설득, 주변 경로 설득을 알아봤고,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그 예시도 세 가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리와 원칙만 알면 리드하는 건 쉬워요. 물론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예 모르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자랑 대화하는 거, 여자를 리드하는 법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리드하는 법 한 개만 알아도 써먹을 때가 많은데 이런 무기가 수십 가지가 되면 어떨까요? 여자친구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고 여자를 빨리 만나서 써먹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더 전문적으로 연애를 배우시면 여자를 리드하는 법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방법과 무기가 생기실 거예요. 저희 피기너스에서 지금 기존에 수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풀패키지 강의를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없는 퀄리티와 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기존 강의보다 5배 분량이에요. 리드하는 법뿐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어떤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여자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지, 이제 선전선동 이론까지 이용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떤 단계로 해야 빠르게 친해지고 남자로서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스킨십 진도 나가는 법, 멋있어 보이는 법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만나기 위해 카톡하는 방법 정말 자세하게 단계를 나눠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대화법이나 대화 주제 당연히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카톡할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업데이트 전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평생 업데이트 정책이 적용이 될 거예요. 우선 마인드 세팅 부분만 업데이트 됐는데도 반응이 진짜 미쳤습니다.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고 엄청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후기만 보셔도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